안녕하세요. 일상이 책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로 첫 번째 일상이 글쓰기 책쓰기다. 두 번째 목차 작성. 두 달 만에 초고 완성하는 법. 세 번째 150년 전통의 하버드 글쓰기 비법. 네 번째 쉽게 읽히고 팔리는 책쓰기 비법 10가지. 여기까지는 앞에 강의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책쓰기 시작하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추 하늘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하늘 정석주.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가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 뒤에 시가 더 있는데요. 이 구절이 좋아서 여기 적어봤습니다. 이 대추 하나도 태풍, 천둥, 또 비, 번개 이런 것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붉어졌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저절로 햇볕만 나서 쑥쑥 자라고 지나온 것이 아니라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때론 비도 맞아가면서 여러 힘든 일도 겪어왔습니다. 이런 나의 진정성 이야기를 있는 이야기를 글 속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들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 나의 이야기를 담아냈는지를 늘 염두하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진정성 있는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잘 쓰기 위해서 일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노력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독서와 사색과 쓰기를 초소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일상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루 한 편 매일 글을 씁니다. 평상시에 독서나 사색과 글쓰기는 블로그나 SNS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초고 쓸 때는 SNS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책이 되는 노력으로 첫 번째 독서와 사색과 쓰기, 정약용의 초소법으로 다문다독다상량, 많이 듣고 읽고 생각하면서 글을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을 글에 적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책 읽은 내용을 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적어 봅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 이문고전 독서법의 트리비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의 경험과 독서를 사색하고 또 나의 생각을 글로 써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글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일상이 책이 되는 노력으로 일상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색하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태주 씨의 풀꽃이란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글이 되고 거기에서도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전 소설 노인과 바다 이 책도 훌륭하게 그 청새치를 잡으면서 바다 위에서 기록한 것이 쓴 것을 바다 위에 있었던 것을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요. 노인은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바다 밑 속에 있는 청새치의 움직임, 가는 방향, 그리고 청새치의 생각까지 자신의 상상으로 글에 다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녹여냅니다. 또 다르게 보기.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에게 나도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펑 하면서 이 소년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소년이 되었습니다. 역할이 바뀐 것이지요. 강아지가 된 소년은 밖에서 멍멍 짖으면서 마음속으로 "추워. 나도 집에 들어갈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소년의 꿈이었습니다. 이건 역지사지를 한번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인데요. 우리도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아이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생각해 보고, 또 아이라면 엄마의 입장, 또 다른 것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세상을, 또 일상을 다르게 보면 또 그거에서도 큰 훌륭한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상이 책이 되는 노력 네 번째, 하루 한 편 글쓰기입니다. 하루 한 편 글을 쓸 때 초서법, 경험, 일상, 대화, 편지, 여행, 커피, 또 식사, 날씨, 에피소드, 일정, 감사 등 쓸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에서 글을 쓰는 노력들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책 쓰기 시작하면, 앞에서 제가 책 잘 쓰는 방법 10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어 이렇게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나만의 글 과목을 들어가서 지정한 시간 또 장소, 그곳에서 무조건 쓰기를 시작하고 몰입하여 시간을 내어서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또 정한 시간 안에 쓰고 브레인 덤프,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 한글, 워드에 적어서 SNS엔 적지 말고 이렇게 SNS를 차단하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쓰기 루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편 글쓰기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을 보상하며 그 쓴 글들을 블로그나 SNS에 옮기려면 이 주말 동안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혹시나 한 편 글쓰기를 못하거나 수정할 일이 있다면 또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좋겠지요.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성과, 업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업적이 쌓여 있는데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답은 바로 무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꿉니다. 내년에는 이걸 해야지, 올해는 이걸 이루어야지, 5년 후에는 이것을 이루어야지 등 여러 가지 꿈과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 꿈들을 가슴에 묻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올해 만약에 책을 쓰기로 시작하셨다면 하루에 한 편 이렇게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쓰셔서 책으로 내어서 어 나도 뿌듯하고 세상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을 쓰셔서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2달 동안 초고를 집필하고 태고를 많이 하라. 태고는 많이 할수록 좋은 글이 됩니다. 태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초고를 2달 만에 씁시다. 해밍웨이가 200여 번이나 태고를 하며 고쳐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태고는 정말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좋은 글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초고를 빨리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정래가 한 말입니다. 제가 가장 불행할 때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 얽혀 하루를 없애고 집으로 돌아올 때고, 가장 행복할 때가 글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조정래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는 좋고 이야기하면 좋지만 어 특별한 주제나 또는 특별히 꼭 만나야 할 일이 아닌데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나 시간을 허비한 느낌이고 슬픕니다. 여러분들도 어 시간을 내어서 글을 쓰셔서 훌륭한 글을 나 자신에게도 남기고 세상에도 남기고 또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남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세이 또는 글을 적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이 책이다."로 5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에 매일 글을 적으셔서 책으로 남기셔서 보람된 일, 또 인생에 보람된 일, 가족들에게 기쁜 일, 또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